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가 주중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제가 서두에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을 갖겠다. 대표적으로 멀로 기수에 대한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을 갖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방송을 주중에 좀 늦게 이렇게 찍게 되고 늦게 올리는 부분은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좀 편집을 따로 하지 않고 조금 스트레이트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발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눌하거나 말이 더듬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편집 시간이 많다 보면 제가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요일 편성표가 나오고 나서 방송을 찍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기수 그리고 기승전결을 당했던 기수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표가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방송을 이렇게 좀 뒤늦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멀로 기술은 제껴두고 새로운 기수, 어떤 기술을 언급드리고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늦게 방송을 하냐. 마누엘이라는 새로운 외국인 기수가 이탈리아 기수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여러 대 기승을 하고 또 최범현 기수와 다나카 기수의 기승정지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진행한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멀로 기수는 지난주에 첫 승을 거뒀죠.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첫 승 인터뷰. 날씨가 춥다. 좀 따뜻해지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경마의 시스템은 만족하고 적응하고 있는 단계이다. 어느 정도의 적응을 거쳤고 날씨가 풀리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날씨가 풀리면 멀로 기수 정말 잘 타겠네, 정말 열심히 타겠네, 기승 횟수도 늘어나고 또 좋은 말에 많은 기승을 하고 입상도 많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제 한 달밖에 기승하지 않은 기수예요. 61전이라는 많은 두수의 기승을 했지만 아직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첫 승도 하고 지난주에 성적이 나름 나왔습니다. 액션도 나왔고 근데 멀로 기수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전반부에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 새로운 외국인 기수 마누엘 기수라는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 또 최범현 기수와 다나카 기수에 대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좀 뒤쪽에는 제가 김정준 기수와 다비드 기수에 대한 언급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는 기수 한국 경마는 보통 다른 외국 경마나 대체적으로 마칠 인삼을 해서 마필의 능력 30%, 사람의 능력 마필의 능력 70% 죄송합니다. 사람의 능력 30%에서 이렇게 마필의 능력 70, 사람의 능력 30을 대조해서 많이 비교를 하시고 분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기수의 비중이 많이 커요. 보통 저는 마필의 능력 한 60%, 기수의 능력은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수들 자체들이 마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기승을 시키는 경우가 아니고 또 잔실수가 좀 많은 기수들이 많아요. 잔실수가 많이 나와요. 왜냐? 앞병마가 대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마필들은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출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기승기수들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필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기승기수가 상당히 중요한 게 한국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경마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경마장에 실제로 직접 가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문세행 기수를 언급할 때 나는 문세행 기수 좋은 기수로 보지만 이번 경주 문세행 안 봐. 죄송합니다. 문세행 기수 안 봐. 혹은 이해동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해동 기수가 좋은 말을 기승했어도 저 기수는 성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말을 기승했어도 그거 듣기 어려워. 기승 기수를 좀 안 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기승 기수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출전하는 기승기수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승기수
기수들 집중 분석 시간을 갖게 된 요인이고, 제가 분석 요인 중에 하나가 기수에 대한 뭐 스타일이나 뭐 기수의 뭐 어떤 기승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분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도 축적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뭐 100% 신뢰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라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수 분석을 들어가겠는데, 자, 일단 새로운 기수죠. 마누엘 포르크라는 기수예요. 이 기수는 상당히 젊은 기수예요. 국적은 이탈리아 기수지만 좀 젊었을 때 2015년에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 기승한 내역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은 이탈리아에서 자기 나라에서 기승을 했었는데, 이탈리아 경마 시스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페로비치나 뭐 다수의 이탈리아에서 기승했던 기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기수들 자체는 기승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마누엘이란 기수는 좀 젊은 기수예요. 신입급 기수. 이제 이제 견습 기수를 좀 뗐다고 할 수 있는 2014년에 데뷔한 기수입니다. 이제 5년 차의 기수인데, 승률은 마사의 제공으로는 8.5% 정도로 나가서 최근 3년 승률을 최근 3년 승률이 8.5%라는 것은 기본기는 좀 있는 기수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 탈 여지가 있을 만한 기수이고, 저 젊은 기수이기 때문에 힘을 바탕, 노련미보다는 체력과 힘을 바탕으로 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기승을 좀 해요. 제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방송을 늦게 찍는데, 토요일 날 많은 두수에, 은근 생각보다 많은 두수에 기승을 하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돼요. 하지만 적응하는 단계예요. 이제 막 적응을 하기 시작한 기수기 때문에 외국 기수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교를 시행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주로의 무거운 모래주로를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익숙해지는, 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마누엘 기수는 뭐 대체적으로 외국 기수 들어오면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 단계를 지켜봐야 된다. 입상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누엘 기수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기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젊은 패기로 잘 타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누엘 기수에 대한 부분은 차후 조금 기승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누엘 기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이제 새로운 내용이 있죠. 다나카 기수와 최범행 기수에 대한 기승 정지예요. 다나카 기수와 최범행 기수에 대한 기승 정지. 다나카 기수는 3일 기승 정지를 지난주에 했고, 토요일날 또 최범행 기수는 이틀의 기승 정지를 당했습니다. 보통 외국인 용병 기수들은 기승 정지 여파가 하루나 이틀은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근데 다나카 기수는 3일의 기승정지를 당했어요. 3일의 기승정지를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용병 기수에겐 타격치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온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자기의 뭐 경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병 기수들은 기승정지가 상당히 영향이 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다나카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정지 안 했는데 왜 이번 주에 나오냐? 한 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3일간 기승정지 예정이고, 한 주 유예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자기가 좀 입상이 가능하다 판단되고 마방에서 부탁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주를 미루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생활에 의해서 한 주를 유예했다거나 다각도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뒤로 제껴두더라도 일단 기승정지를 다음 주부터는 기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은 두수를 기승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기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나카 기수가 뭐 매경주 다나카 기수를 봐줘야 돼요. 물론 마필의 능력치나 뭐 기수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봐줘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막 맹신은 하지 말아라. 이 마필을 뭐 인기받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온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면 기승 기수들은 뭐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존재하고 사람에 따라 뭐 컨디션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도 중요하고 또 마필의 현장 컨디션 이런 부분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승기수가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100%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고 100% 컨디션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다나카 기수는 최선을 다해서 기승한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라. 그러면 이번 주는 조금은 다나카 기수를 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최범행 기수가 기승전기 이틀을 당했죠. 최범행 기수는 유예했는지 왜 유예를 이번 주를 유예했는지 유예를 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3일 정지, 그러니까 이틀 정지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하고 그 다다음 주 토요일 기승을 출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범행 기수는 뭔가 토요일이나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이번 주에 세두를 기승하는데 그 세두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이번 주 세두밖에 기승을 안 해요. 뭐 최근에 뭐 기승 투수가 많지 않은 기수긴 하나 이번 주에 세두의 기승 토요일에 한두 일경주에 킹스 캐리지라는 마필을 기승하고 32조 강한민족에서 마방, 그리고 일요일날 6경주, 8경주 6경주에는 탑매직 마스터, 그리고 8경주에는 스트롱 캡틴 1번 게이트죠. 스트롱 캡틴에 기승을 해요. 그러면 이 세두의 마필들이 이 기승이 시너지 효과를 일어날 수 있나? 저는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이 마필들이 최근에 뭐 1승, 킹스 캐리지는 뭐 많은 경험을 치르지 않은 스트롱 캡틴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승기수, 최범행 기수가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기승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인기를 많이 모으지 않고 별 볼이 없을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치만 관심에 가져가야 된다. 게이트 여건도 좋고 편성도 나름 괜찮다. 뭐 제가 뭐 집중 분석, 경마 방송 분석 시간에도 뭐 해당 경주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최범행 기수가 기승하는 세두,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기승하는 마필들을 유심히 관심에 가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범행 기수는 뭐 스타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범행 기수는 보통 중속력으로 치고 올라오는 마필, 그리고 라스트에 한 발 쓰는 마필을 많이 선호하고 라인 결대로 타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외곽을 좀 선호하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무빙을 중시하고 또 마필이 꾸준히 초반에 힘을 많이 쓰지 않는 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치고 올라오는 마필을 좋아한다. 그런 전개와 그런 마필을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수라고 저는 제 분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1번 킹스 캐리지나 6번 탑매직 마스터, 8번 8경주의 스트로 캡틴, 이 마필들이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 약간의 요소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방송 분석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최범행 기수의 기승 스타일과 최범행 기수는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두밖에 기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기승한다.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100% 신뢰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참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부에 만우의 기수의 대비 우리나라 경주에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 아직 젊은 만 25살의 93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93년생.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수와 또 다나카 기수, 기승전지를 당한 다나카 기수, 최범행 기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이제 언급할 내용은 본격적으로 김정준 기수, 다비드 기수, 또 멀로 기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일단 다비드, 김정준, 멀로 기수 세 기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말씀드릴 기수는
다비드 기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 기수죠. 다비드 기수는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 기수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작년에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어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2017년 12월부터 기승을 했나요? 와서 2018년도 나름 괜찮은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서 기승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 프리 기수로 계속 2019년까지 1년 넘게 한국 경마에 적응을 하고 기승을 하고 있는 기수입니다. 근데 다비드 기수가 최근에 2019년 들어서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성적이 어떻게 되냐? 최근 한 달 동안 1승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1승이 뭐냐? 지난주에 님의 한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넣기도 그렇고, 마필은 되는데, 넣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다. 님의 한기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비드 기수기 때문에, 다비드 기수가 최근에 부진하지 않았다면, 제가 님의 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렸어요. 하지만 언급을 드렸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님의 한계에 기승하는 다비드 기승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직선에서 마피를 이제 좀 몰아주는 힘으로 이렇게 몰아서 버티는 그런 기승 스타일을 보이는데 다비드 기수는 님의 한기를 솔직히 기승 기수가 밀어서 끌고 들어왔다. 기승 기수가 마지막에 무뎌지는 것을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죠. 직선에서 힘있게 못 민다. 이상하게 직선만 가면 다비드 기수가 힘을 못 쓴다. 그 설명을 드렸는데 왜 부진했냐 좀 여러가지 다각도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제 예상은 그거예요. 이거는 100% 정보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제 추측에 의한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다비드 기수가 겨울이 되면서 약간은 조금 부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손목 부분이나 뭐 다른 기승하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부상을 안고 기승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비드 기수가 2018년 12월 달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 기간 동안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고 또 좋은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힘있는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약간은 다수의 마필들과 좀 힘있는 기승을 하면서 부상이 조금 몸에 좀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는 기간이었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부터 그런 약간의 부상을 안고 기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에서 힘있게 못 몰아주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이게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몸 컨디션과 자신의 뭐 건강, 부상이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난 이제 액션으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외국 기수들은 약간의 뭐 우리나라 기수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부상을 안고 있더라도 기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수, 특히나 외국 용병 기수들은 부상을 안고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왜냐면 자기가 부상이 안고 있다는 언급을 하게 되면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기승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 좋은 마필을 기승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참고 타는 부분이 많아요. 말을 하지 않고. 왜냐? 돈 벌러 왔잖아요. 용병 기수는 돈 벌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 기승하지 않았을까 판단해보고 다비드 기수는 그래도 최근에 뭐 1, 2월, 3월 초까지 이렇게 내용들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여지가 있다.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비드 기수. 그렇기 때문에 뭐 직선에서 말머리 이번 주도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좀 저는 유심히 받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비드 기수를 아예 안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언급드릴 기수는 김정준 기수입니다. 김정준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 제가 최근에 김정준 기수가 많이 부진하다고 했죠. 다비드 기수에 이어서. 왜냐면 믿을만한 기승수를 못 보여준다. 다비드 기수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준 기수도 아주 막 뛰어난 기수는 아니에요. 기승수들이 아주 뛰어난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전보다는 작년
상반기 뭐 2017년 이럴 때보다는 김정준 기수는 기승술이 좀 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라인이 좀 정해져 있다. 최근에 자기 라인 작년 상반기부터 조금 스타일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자기의 스타일이 좀 생겼다. 라인이라고 했죠. 자신이 타는 라인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기수예요. 김정준 기수 같은 경우는 올해 성적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특히나 3월달 너무 안 좋았어요. 3월달에 뭐 1승 2차근 3일 있죠. 다수의 좀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기수예요. 왜 이렇게 부진하냐? 제가 체력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김정준 기수가 약간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오시면 충파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충파가 내용을 말씀드려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최근 제가 보는 여러분까지들을 언급을 드리는 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오셔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체력이 딸린 것 같다. 많은 두세 기승을 하면서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좀 적은 두수에 집중을 하면서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냈고 프리 선언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프리 선언을 하면서 많은 두수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김정준 기수는 키가 큰 기수입니다. 이런 기수들은 체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대부분 기수들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이런 기수들은 체중 관리하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관리가 좀 부족하다.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컨디션 조절하는 데서 상당히 힘들다. 하루하루가 힘든 좀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두수의 기승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체력적으로 조금 젊은 기수긴 하나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두수의 기승 경험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여파들이 여러 쌓여서 최근에 부진하지 않나. 저는 김정준 기수를 아주 신뢰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성적이 좋아지면서 관심을 갖고 적정을 통해서 김정준 기수 괜찮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김정준 기수는 기승술이 확실히 늘었어요. 대표적으로 김정준 기수가 왜 이렇게 기승술이 늘었냐. 작년에 대상경주 우승 이후로 스페셜 스톤이란 마필이죠. 대상경주 이후로 우승 이후로 좀 자신감도 갖고 좋은 마필에 기승하면서 성적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김정준 기수는 그 자신감을 통해서 자신의 기승술도 한 단계 발전했고 자신의 라인이 어정쩡하게 타던 기수가 자신의 확고한 좋아하는 라인과 좋아하는 스타일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김정준 기수의 좋아하는 스타일과 이런 게 뭐냐. 김정준 기수는 보통적으로 약간의 중간중간 힘을 쓰는 기수예요. 그래서 너무 뒤에 있기보다는 앞선과 중간 그 안쪽을 좋아하는 기승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라인이 생긴 부분은 예전에는 어정쩡하게 외곽을 탔다거나 안쪽으로 탔다거나 중간에 타거나 여러 개 마필이 가는 대로 이렇게 기승을 했다면 지금은 선호하는 라인이 있어요. 마필이 출발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 중간권에 자리 잡거나 외곽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중간권에 자리 잡거나 안쪽으로 내선이 열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개를 펼치는 걸 좋아하고 직선에서는 안쪽이가 중간에서 좀 안쪽으로 직선주로 해서 중간주로 해서 좀 안쪽으로 내선 추입이나 내선으로 치고 나오는 자기의 좋아하는 스타일과 라인이 생겼다. 그런 성향의 마필들과 보통 그런 전개를 펼치는 마필들의 기승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보통 대표적으로 김정준 기수는 그러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가 좀 내려가면 성적이 나와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자기네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랬죠. 김정준 기수가 외곽 게이트 때문에 좀 입상에 실패한 말들도 있고 외곽 게이트에 있을 때 유독히 좀
좀 힘든 전개와 또 입상이 좀 어렵다. 인기를 모으지만 조금 입상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생각해 보면 김정균 기수는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승을 선호하고 그렇게 앞으로 기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외곽 막 선입 추입이나 외곽에서 외선행으로 치고 나와서 뽑아낸다는 거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기수, 안쪽을 좋아하는 기수가 됐다. 안쪽을 선호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서 하신다면 김정균 기수에 대한 뭐 파악과 성향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적중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김정균 기수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당분간 이제 프리 기수이기 때문에 많은 두세 기승을 하고 좋은 마필도 기승시켜주지만 당분간은 좀 조심히 봐야 된다. 저는 막 맹신하고 인기말을 기승한다고 또 안쪽 라인을 탄다고 해서 봐줄 기수는 아니라 조금은 지금 지켜봐야 되는 단계예요. 좀 과도기에 좀 올라와 있어요. 김정균 기수는. 동기들이 이강서 기수는 부진하고 있고 장초일 기수는 군대에 갔어요.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솔직히 큰 믿음은 안 가요. 김정균 기수는. 이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 제가 김정균 기수가 작년에 성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조금은 저한테 신뢰를 갖게 되어서 제가 봤는데 뒤통수를 많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균 기수는 자신의 라인에 대한 그런 마필과 성향이 맞는 부분이 아니면 저는 될 수 있도록 조금 덜 보는 기수. 기술이 뛰어난 기수는 아니고 또 자기네 이제 체중 관리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많은 기수를 기승하고 있는 지금 프리 기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기수다.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막 이 기수를 많이 본다는 게 아니라 좀 뒤로 좀 덜 보는 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김정균 기수에 대한 언급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멀로 기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멀로 기수. 제가 지난주에 멀로 기수는 확실히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마필보다는 자신의 이제 몸 컨디션이 어느 정도 한국 경마 시스템에 적응을 했고 올라온 경향은 있는데 멀로 기수가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엄청나게 좋은 기승 그리고 뭐 안 되는 마필은 막 끌고 들어오는 그런 능력 기수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멀로 기수는 장단점이 뚜렷한 기수예요. 장점은 뭐냐? 채찍을 잘 써요. 자기 안정적인 기승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채찍을 상당히 잘 다룬다. 손을 쓰는 거 보면 채찍을 왼손 오른손을 좀 자유롭게 써요. 왼손과 오른손은 좀 자유롭다는 것은 마필은 왼쪽으로 때렸을 때와 오른쪽으로 때렸을 때와 반응하는 게 다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채찍을 오른손 왼손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또 스킬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또 안정적인 기승 자세. 낙마를 좀 잘 하지 않을 기수 같아요. 좀 마필 위에서 좀 안정적인 기승을 한다. 그리고 약간은 몸을 좀 사린 듯한 그런 기승을 합니다. 안정적인 기승 자세와 채찍을 다루는 기술. 그게 좋다. 그게 장점이고 그렇다면 멀로 기수의 단점은 뭐냐? 제가 61전, 지난주에 44전 때 이제 기수 다 봤습니다. 멀로 기수 기승하는 거 다 봤는데 단점은 뭐냐? 앞병마를 좀 다루는 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보통 앞병 마필들은 안쪽으로 기어드는 마필은 외곽으로 이렇게 강하게 몰면서 외곽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오는 그런 전개를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마필이 좀 더 잘 뛰고 더 좋은 딱 직진도를 좀 직진성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기승을 하면 마필이 똑바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더 좋은 걸음을 뽑아내는 그런 기승술이 약간은 부족해 보인다. 보통 기승을 할 때 마필이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죠. 안쪽으로 마필이 좀 기대기 시작하면 그대로 그냥 그 라인대로 타고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안쪽으로 들어간 대로 이렇게 쭉 가는 기수예요. 마필을 외곽으로 다시 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타고 외곽으로 약간은 이제 사행을 하려고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막 해서
직진도를 가지면서 기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필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그대로 이렇게 쭉 가려고 해요. 그러면 거리 손실이 아무리 일어나죠. 그리고 아주 만약에 사행을 하진 않아요. 보통 그렇게 사행을 하는 마필들은 기승하지 않았고, 그런 사행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스킬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건 있지만 마필을 그대로 똑바로 가게 하면서 기승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마필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유지를 시켜가면서 기승하기 때문에 보통 몰로 기수가 입상하는 마필이나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마필들을 보면 마필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자기 걸음으로 띄워주는 마필들과 또 마필이 좀 똑바로 가는 마필에 잘 기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마필들이 성적으로 나와주고, 또 몰로 기수는 기승 스타일로 봐서 자기가 힘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기승 스타일은 아닙니다. 마필을 자기 기수의 힘과 역량으로 이렇게 크게 밀어서 들어오는 기수이지 않고, 또 초반에도 강력하게 되게 말을 밀어서 선행을 나가주거나 앞선에 붙어주는 그런 기승을 보이지 않아요. 액션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필이 가는 대로, 마필이 힘이 있는 대로 기승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 있는 마필이나 악벽이 없는 마필들은 성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엘란 같은 마필이 그렇죠. 엘란으로 첫 우승을 거뒀는데, 햇사랑자가 첫 입상을 했어. 2차로 입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야 된다. 그리고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멀러 기수가 아주 잘 타줄 기수는 아닙니다. 멀러 기수는 대표적으로 기승술이 뛰어난 기수는 맞지만, 안정감이 있고 뛰어난 기수지만 아주 하이 이런 최고 수준의 기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솔직히 약간의 높은 레벨을 가진 기수들이 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 기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냐? 최근에는 누네스 기수, 마누엘 기수 똑같죠. 마누엘 포르크 기수가 데뷔 전에 이번에 새로 왔지만, 누네스 기수라는 기수가 대표적으로 좀 잘 타는 기수, 하이 레벨에 있는 기수인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냈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어요. 왜냐면 그 기수도 좋은 마필, 힘 있는 마필을 전구간 꾸준하게 힘을 써주면서 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수들은 대표적으로 전구간 힘을 마필을 끌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네스 기수가 자기 생각보다는 좀 좋은 성적을 내주지 못했다. 자기 커리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멀로 기수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멀로 기수가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액션이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액션은 나와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초반에 안토니오 기수처럼 이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뽑아내준다거나 라스트에 힘으로 밀어서 그런 액션이 나와줄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막 뛰어왔던 내용들을 봐서는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걸 선호하지 않고 마필을 힘으로 끌고 들어오는 기수가 아니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거를 그냥 채찍의 의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타주는 그런 기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멀로 기수와 약간 비슷한 기수가 뭐가 있냐, 어떤 기수가 있냐 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승했던 좀 그 기수는 커리어가 높은 기수예요. 두소 파스토라는 기수가 있었습니다. 두소 기수, 많은 분들이 배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두소 기수를 알 거예요. 두소 기수는 안 좋은 마필을 가지고도 3차간에 들어오는 배당을, 3복승 배당을 내주는 그런 기수였는데, 물론 두소 기수는 브라질 기수로 좀 커리어가 높은 기승술이 상당히 좋은 기수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적응과 좋은 마필을 많이 기승하지 못하면서 돌아갔죠. 약 1년간의 기승을 하고 돌아갔는데, 멀로 기수와 두소 기수는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멀로 기수가 두소 기수와 비슷한 행보를 거칠 수 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승술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기수여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나와주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된다. 멀로 기수가 인터뷰에서 시스템에 만족하고 적응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많은 자기 적응했으니까 좋은 마필 많이 태워주고 많은 듀스에 기승해주라, 이런 의미에서
말한 인터뷰를 그렇게 말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약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멀로 기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 몸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좀 강한 말머리가 나와주지 않았다, 액션이 나와주지 않았다. 뭐 그건 날씨가 풀려도 좀 동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좀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날씨가 풀려도 아주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기승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필이 곧대로 가는 악벽이었고, 곧대로 가는 꾸준히 뛰어주는 그런 마필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멀로 기수가 최근에 어떤 마방 마필을 타고 성적을 내주냐면 대표적으로 27조 박병희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좀 여러도 탔고 9번의 기승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줬어요. 우승 1회, 그리고 엘란도 27조 마필이었죠. 2착 1회, 3착 2회, 그리고 4착 1회, 뭐 6착 한 것도 있고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9번의 기승 중에 27조 마필을 9번의 기승 중에 착승권에 5번이야. 상금을 마방에 벌어다 줬죠. 그렇기 때문에 27조에서는 꾸준히 괜찮은 마필들을 멀로 기수에게 어느 정도 기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마방과 기수의 조합은 조금 관심에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33조 서인석 조교사 마방 마필을 기승해요. 서인석 조교사 33조 마필들은 대체적으로 악벽은 조금 있는 마필들이 많고, 그치만 장점은 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멀로 기수의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악벽이 순치된 상태에서 힘이 있는 마필들. 이번 주에 기승한 게 한슨 바로우즈와 클린 플라워 33조 마필을 기승하는데, 이 마필들은 조금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3조 그리고 40조도 이제 기승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유별나게 10조 종호익 조교사 마방에서 멀로 기수의 기승 기회를 많이 줬지만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마필들이 완성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곤 하나, 10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필을 만들어서 기술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유도리 있게 태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기승했는데 좋은 성적을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10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멀로 기수에게 기승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조에서 괜찮다, 될 수 있다는 마필들을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멀로 기수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적응한 좋은 기수로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10조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썩 원활하진 않다. 그리고 22조에서 좋은 마필을 좀 만들어서 멀로 기수에 기승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이제 마방 기수인 뭐 조상범이나 정정인 기수의 좋은 마필들을 기승을 많이 시켜줬는데, 앞으로 그런 마필들을 멀로 기수에 기승을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멀로 기수가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보통 22조에서는 작전 수행 능력을 좀 잘하는 기수를 원하는데, 멀로 기수가 외곽으로 전개를 펼쳐라 했는데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데로 타버리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기수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 좀 고집이 있는 기수이긴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좀 뛰는 기수다. 그래서 마방에서 그냥 믿고 너 마음대로 타라 이렇게 프리하게 해준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와줄 거라 예상됩니다. 뭐 아빠가 너 이렇게 타가 아니라 그냥 기술을 믿고 이렇게 태워주면, 그럼 뭐 다른 악벽이나 뭐 다른 뭐 작전 지시가 필요하지 않는 마필들, 그런 마필에 기승했을 때 좋은 성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멀로 기수에 대해서 좀 많이라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언급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로 기수는 날씨가 풀렸다고 해서 뭐 더 봐주고, 뭐 앞으로 뭐 기승술이 뛰어나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뛸 거야, 어마어마하게 타고 어마어마한 성적을 낼 거야,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신은 하지 말자. 관심은 가지되 너무 과도한 관심은 여러분의 돈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두소기수 기억하신다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좀 마음이 아픈데 두소기수 얘기하면, 두소기수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지금은 브라질에서 사망을 했죠.
괴한에 의해서 이제 칼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소 기수는 좀 살해당해서 지금은 고인이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브라질에서 자택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활약했던 두소 기수, 저는 좀 고인의 명복을 지금이라도 빌고 싶고, 두소 기수 언급을 했던 이유는 멀로 기수가 약간 그런 행보로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두소 기수에 대한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멀로 기수는 앞으로 좀 그 정도의 말머리를 하는 기수다, 너무 과신을 하지 말고 약간의 관심만 가지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뭐 기타의 여러 기수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기수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물론 충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많이 대입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충파가 뭐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뭐 이해동 기수나 김효종 기수, 이동아 기수, 뭐 제가 좀 잘하는 기수는 송재철 기수가 있는데, 송재철 기수가 군대 이제 제대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기수들, 뭐 이찬호 기수, 최근에 잘 나온 이찬호 기수, 이런 기수들에 대한 언급을 물론 분석 방송 때도 하겠지만 이렇게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은 포커스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조만간에 또 여러 기수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기수 집중 분석 방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누엘 기수나 다나카, 최범현 기수, 김종준 기수, 또 다비드 기수, 멀로 기수에 대한 여섯 명의 기수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좀 간단하게 몇 명의 기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긴장한 부분도 있고,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도 있고, 좀 헛소리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맹신을 하지 마라, 충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기수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라는 부분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파트너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